몇 점? 69, 70 빼. 다 풀고. 기다리세요. 맞춰볼게요. 60페이지 1번에 XO, XO, X 2번에 2g/cm 3번에 1번 A는 4, D는 0.5 2번에 B2 4번에 작은 것부터 A, B, C, D, E 5번에 OOX 6번에 밀도 7번에 다용질, 나용매, 다용해, 라용액 8번에 XOOX 9번에 40 10번에 1번 질산칼륨 2번 53g 11번에 납 증가 틀린 거 하나 모르겠는 거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넘어갈 거고요. 72, 73은 탐구 실험에 대한 건데 너무 쉬운 실험이라서 다루진 않을게요. 72페이지는 부피랑 질량을 측정해서 물질의 밀도 계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73페이지는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직접 실험한 겁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고 밑에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4, 75에 둘 다 별표 74페이지 별표 75페이지 별표 둘 다 용해도 곡선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하시고 자 넘어가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오면요 이제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을 수술줄로 분리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분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혼합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할 거냐 이거를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게 혼합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각각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주의깊게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특성을 이용할 거야. 그 특성에서 혼합물이 분리가 되는 그 원리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되고 특성마다 분리되는 원리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이용했을 때 그 예시 끓는 점을 이용했다. 그걸로 뭘 분리할 수 있냐? 예시 밀도를 이용했다. 뭘 분리할 수 있냐? 예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어떤 두 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그 두 물질을 끓는 점이 서로 다르겠죠. 다른 물질이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두 개로 다시 분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 방법에 증류라고 되어 있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 방법 이름이 증류. 그래서 증류란 뭐냐면 액체를 가열시키면은 이제 기체가 돼서 그 기체를 다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액체를 이때 말하는 액체는 혼합물. 혼합물을 가열시켜. 그러면은 기체가 될 거야. 근데 기체가 되는 시간이 달라요. 보통 끓게 되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기체가 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기체는 순물질이에요. 섞여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기체로 다 끓어오를 거예요. 그 기체를 다시 모아서 냉각시켜요. 냉각시키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액체는 순물질. 그래서 액체를 기체로 만든 다음에 그 기체를 다시 모아서 액체로 만드는 거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류의 방법을 쓰게 되면요, 이때 기체로 변할 때 한 번에 어떤 물질이 전부 다 기체가 되지 않아요. 즉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물과 에탄올. 물이나 에탄올을 섞어놨어. 얘 혼합물이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고 끓는 점은 물이 에탄올보다 높아. 그래서 얘를 끓기 시작해. 그러면 에탄올은 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잖아. 에탄올이 기체가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만들어진 기체는 대부분이 에탄올 기체일 거야. 대부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야. 플러스 물의 기체 형태도 조금 포함을 해. 완전히 분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물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순물질은 에탄올이 대부분이지만 물이 조금은 있는 순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를 보다 완벽하게 분리를 하려면은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반복. 그래서 에탄올이랑 물 조금 섞여 있는 거 다시 또 액체돼 있으니까 또 끓여. 또 끓이면은 이번에는 더 많은 에탄올이 기체로 될 거예요. 물은 조금 적게 되고. 그래서 얘를 반복하다 보면은 보다 순물질로 많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순물질 얻으려면 이 과정을 반복시키면 된다. 한 번에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를 했듯이 증류를 시키게 되면은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기체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더 좋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더 기체가 되기 쉬우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기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표 보면은 중간에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은 니은의 온도 일정한 거 볼 수 있죠? 온도 일정한 거. 즉 이때 순물질이 나왔는데 이때 나온 물질은 에탄올의 상태 변화가 일어났고요. 리을 시간에는 또 온도 일정하죠. 이때는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둘 다 순물질이 상태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옆에 설명에 니은 보면요,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온다. 줄 쳐놓으세요.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온다. 그래서 에탄올 끓는 점이 또한 75도야. 근데 얘는 두 개 분리할 때 78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 이유는 물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물도 함께 기여가 되었구나, 약간의 물이 포함되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예시 밑에 보면은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얘도 마찬가지로 탁한술을 끓이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끓는 점이 낮은 거 에탄올이 제일 먼저 끓어오르고요. 그거 모아서 이제 다시 냉각시키면은 맑은 소주가 되겠죠.
그 기체 모으면은 순수한 물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끓는 전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거기 나와 있는 원유의 분리. 원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들이 섞여 있는 게 원유예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를 각각 지금 보면은 옆에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로 분리를 시키고 싶은 거야. 얘는 혼합물이니까 소물질로. 그래서 분리시킬 때 끓는 전차를 이용하게 되고요. 큰 통에 원유를 넣어. 이렇게 원유가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가열을 시켜요. 얘 지금 액체죠. 그래서 가열을 시키게 되면은 기체로 변할 건데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체로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차근차근 기체로 순서대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 여기 통로가 여러 개야. 통로가 여러 개고 불을 밑에서 쪼아주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즉 기체가 된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식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액체를 가열시키면 얘는 기체가 될 건데 기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냉각이 일어나. 기체가 식으면서 냉각이 일어나고요. 냉각이 되면은 다시 액체가 되죠. 방금 했던 증류의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끓는 점을 확인해 보면은 뭐 이때 온도가 만약에 여기가 뭐 0도다. 여기는 10도다. 20, 30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끓는 점이 0인 애는 여기에 도착할 때 냉각이 일어난다. 끓는 점이 20인 애는 20온도까지 왔을 때 냉각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의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에서 냉각이 일어나. 왜 그런지 알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끓는 점보다 자기가 온도가 높으면 기체 상태야. 그지? 자, 물에 가열시켰어. 120도. 그럼 얘 지금 기체 상태야. 이 기체의 온도를 다시 낮춰줘. 100도까지 왔어. 이게 끓는 점이지.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춰줘. 99도. 1도가 더 낮아지는 순간 얘는 액체야. 이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을 기준으로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고 끓는 점보다 낮으면 액체야. 즉 자기의 끓는 점에서 얘는 다시 액체가 되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자기 끓는 점에 도달했네. 얘 다시 액체가 돼서 빠져나오고 더 끓는 점이 낮은 애는 더 위로 올라가서 액체가 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끓는 점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순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석희, 등경, 중아 이렇게 가자. 그래서 각각이 어디서 냉각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석유가스가 제일 위에서 냉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이 휘발유, 그 다음이 등유, 그 다음이 경유, 그 다음이 중유, 그 다음이 아스팔트. 그럼 얘네가 다 끓는 점이 다른데 누가 끓는 점이 제일 높다고? 밑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높은 거.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낮은 거. 그래서 밑에 있을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고요. 더 위로 가서 냉각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입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거고, 공기 옆에 보면은 플러스 간이에 공기의 분리 나와 있는데 공기는 얘랑 똑같아. 원유의 분리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한 건데요. 공기는 원래 기체잖아. 근데 우리는 액체에서 분리를 시킬 거니까 이때 액체 공기를 넣어줍니다. 공기 분리할 건데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의 공기를 넣어요.
냉각을 시킨 거겠죠. 액체 상태에 공기를 넣어준 다음에 가열시키게 되면은 얘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간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얘가 식다가 자기의 끓는 점인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냉각이 되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 순서는 질소가 끓는 점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산소. 그래서 질소가 끓는 점 제일 낮고요. 산소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끓는 점 잘 이해했어? 이번에는 82페이지 가서 밀도차.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해보기. 밀도차를 이용한 거는요. 첫 번째, 고체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고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고, 액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어요. 액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액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 액체 혼합물. 근데 방법이 조금 달라서 따로 나눈 거예요. 자,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그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넣어줘요. 그 고체들도 밀도가 두 개가 다르겠지? 다른 물질이니까. 만약에 고체 A의 밀도가 5다. 고체 B의 밀도가 10이다. 지금 고체들의 밀도가 달라요. 그럼 나는 여기에 밀도가 한 7 정도 되는 액체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얘 밀도 둘 사이에 중간 정도의 밀도인 액체를 넣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게 되고요. 밀도가 큰 거는 위에 뜨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체를 넣어주게 되면은 밀도가 큰 것들은 가라앉게 되고, 밀도가 큰 것들은 위에 뜬다. 위에 떠있는 게 밀도 작은 거, 아래 가라앉은 게 밀도 큰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리 쉽게 되죠. 그래서 그 예시, 좋은 벽시 고르기. 벽시 안에 쭉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쭉정이는 그 알맹이가 없는 거,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를 쭉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물이 중간 정도의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쭉정이는 뜨고 잘 여문 좋은 벽시는 가라앉는다. 좋은 벽시가 밀도가 더 크구나. 신선한 달걀 고르기.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다. 뭐가 밀도가 더 크다? 가라앉은 거 뭐야? 집중하고 있어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 중에 밀도 누가 더 크다? 신선한 달걀이 더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달걀 표면에 원래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수분이 증발해버려요. 수분이 증발하고 거기가 공기, 기체로 채워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질량이 감소하겠죠. 수분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오래되게 되면은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수분이 날아가 버려서. 그 다음에 스티로폼과 모래 분리. 얘도 물 넣어주면은 모래는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위로 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할 때는 이 두 고체가 둘 다 액체에 안 녹아야 돼. 둘 다 물에 안 녹는 물질이어야 돼. 그래야지 분리가 되겠죠. 하나라도 물에 녹으면 분리가 안 되겠죠. 섞이니까.
고체는 둘 다 물에 안 녹는 고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액체 혼합물 볼게요. 액체 혼합물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물 두고 여기에 식용유 부었어. 식용유가 물과 안 섞이고 위에 뜨게 있대죠. 이것도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식용유의 밀도가 작고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같이 섞어 놓으면 층이 생기게 되어 밀도 별로 안 섞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식. 다른 한 가지는 스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깔때기를 하나 두고 여기에 내가 액체를 부어줄 거야. 그러면 액체를 붓게 되면 여기 그림 보이죠? 액체 혼합물 분리 옆에 그림 분별 깔때기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두 개 막혀 있는데 딱 열었어.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물질이 나오겠지. 자, 분별 깔때기. 액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밀도 큰 거, 위에 밀도 작은 거. 내가 여기 닫아놨다가 밸브로 닫아놨다가 열게 되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 내려왔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기 전에 밸브를 잠가. 그럼 분리가 되겠죠. 여기 내려오는 거 밀도 큰 게 내려오는 거죠. 밑에 있는 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큰 물질이 내려옵니다. 근데 스포이트는 얘는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식용유 위에 떠 있는 물질만 빼내는 거야. 스포이트는 아니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떠 있는 물질만 흡수시켜서 빼내는 거야. 그러면은 스포이트가 빼내는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이겠죠.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분별 깔때기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처럼 식용유의 양이 너무 적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적다, 그러면은 스포이트를 많이 사용해요. 양이 적을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액체 혼합물의 분리 예시 보면은 물과 식용유 보면은 아래층이 물, 밀도 더 큰 게 아래층. 간장과 참기름, 간장의 밀도 더 크고요. 물과 에테르, 물이 더 크고요. 물과 사연화탄소, 사연화탄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위층에 있는 거랑 아래층에 있는 거 보고 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시를 보면요. 사금 채취. 사금 채취는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물속에 흔들면 모래는 씻겨 나가고 사금이 남는다. 사금이랑 모래 둘 다 고체죠.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데 금이랑 모래가 섞여 있는 거야. 근데 두 개의 밀도가 달라요. 사금의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모래는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게 돼요. 그래서 물로 씻으면 모래는 그대로 나가버리고 사금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밀도 차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게 되면은 기름이 바다 위에 둥둥 떠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걷어내면 되지. 그래서 걷어내는 거 오일 펜스. 오일 펜스는 기름이 퍼지는 거를 막는 거야. 딱 그냥 가둬놓는 거야. 기름 퍼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흡착포, 기름을 흡수시키는 거. 흡착포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기름만 제거를 한다. 그리고 혈액분리. 혈액분리 같은 경우는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기계가 있어. 혈액을 거기 넣었어. 얘가 엄청 빠른 속도로 막 회전을 해. 회전을 하게 되면요, 혈액 속에 있던 물질 중에 밀도가 큰 거는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거는 위로 떠. 혈액 중에서 밀도가 큰 거, 혈구. 들어봤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혈구라고 부릅니다. 혈구. 그래서 혈구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혈장.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위에 뜨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모르겠는 부분 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81, 83 문제 풀어봅시다. 답 확인해 볼게요. 81페이지부터 1번에 끓는 점 낮음, 2번에 나라, 3번에
5번에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6번에 작은 것부터 쭉정이 소금물 좋은 벽시. 7번에 분별 깔때기 밀도 A. 8번에 물, 간장, 산화탄소. 9번에 밀도. 10번에 XXOOXO. 질문 있을까요? 자, 84페이지 넘어오면은 또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실험은 물과 에탄을 분리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는 물과 식용유, 액체끼리 혼합물 분리하는 거 나와 있는데 물과 식용유 분리해서 과정 2번 보세요. 과정 2번에 보면은 층이 나누어지면 마개를 연 다음 꼭지를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하고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자, 거기서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쳐서 과정 2에 맨 밑에 줄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낸다. 그래서 액체끼리 분리를 할 때는 경계면에는 조금은 섞여 있어요. 밀도가 다르지만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만 딱 받아낸 다음에 경계면에 있는 거는 따로 빼요. 거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물 다 나갔으면은 식용유 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있죠. 경계면 액체를 따로 받아내는 까닭은 경계면의 액체에는 두 물질이 조금씩 섞여 있어 완벽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벽히 분리하려면 경계면의 액체는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험 읽어보시고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1시간 남았네요. 10분 쉬었다가 50페이지 진도하겠습니다.